안녕하세요. 별거침묵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13일 정도 남았네요. 일단 그 청소년 상담사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론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로저스의 참만나 집단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직면, 가면을 파괴합니다. 아들러시 집단 상담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의 이면에 깔린 동기를 다루고 해석, 가설 제시, 삶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활 양식을 분석합니다. 집단 상담 중 차단하기 기법이 필요한 상황은 집단원이 중언부언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지도자가 주제의 초점을 변경하고자 할 때 비생산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심리극의 근거한 집단 상담에서는 주요 개념으로 현재성, 창조성, 자발성, 역할 연기, 텔레와 참만남을 주요 개념으로 합니다. 교류 분석 집단 상담에서는 각본 분석, 구조 분석, 게임 분석, 라켓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아들러시 집단 상담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데 초기 기억을 탐색하고 가족 구도에서 차지하는 심리적 위치, 일과 사회적 상황에서 기능,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방식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살펴봅니다. 집단원의 침묵과 참여 부족의 이유로는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 자신은 말할 가치가 없다는 느낌, 집단원이나 지도자에게 표현되지 않는 분노감, 다른 집단원과 비교하여 자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코리의 집단 상담 발달 단계 중 가독이는 불안이 증가하고 하위 집단을 이루며 서로 분리됩니다. 집단원 자신을 속이고 숨기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집단 상담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집단에 대한 평가 방법, 대상 모임 시간의 전체 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집단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입니다.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는 독특한 결과를 찾고 문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안적 이야기를 형성하고 문제를 외제화합니다. 또 아들러의 개인 심리 집단 상담이 들어가는데요. 포괄적 평가에 기초하여 아동기의 역동을 탐색하고 가족 구도, 생활 양식 분석 등이 주요 치료 기법입니다. 열등감을 자각하고 우월성 추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관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합니다. 침묵은 중요한 치료적 개입 방법입니다. 코리가 주장한 유능한 집단 지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집단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용기는 상담자란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의 통찰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집단 가정에 대한 신뢰는 집단의 치료적 힘을 믿고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는 마음챙김을 통해 우울증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와 부정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정신병리가 경험 회피와 인지적 융합으로 인한 심리적 경직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하며 집단의 강점, 자원, 성공 경험을 활용합니다. 문제 대화보다는 해결 대화를 합니다. 집단 상담 이론 중 RBT는 CBT와 달리 집단원에게 교육적인 입장입니다. 이야기 치료는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게 돕습니다. 현실 치료는 집단원의 직접적인 체험, 자각, 지금 여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등을 다룹니다. 게슈탈트는 실제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개입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로 초점을 바꿉니다.
집단 상담의 특징은 상호 피드백 및 지급력에 초점을 두고 집단원의 자발성, 주관성에 초점을 둡니다. 일상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대인관계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상담 및 심리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에서 문제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관점이란 개인 및 집단의 성장과 학습, 가치관, 행동 양식, 적응 기술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수익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집단 상담 4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과제, 작업 집단, 두 번째 생활지도 심리교육 집단, 세 번째 상담 및 대안 문제 해결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리치료 및 성격 재구성 집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예방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과제, 직업, 생활지도, 심리교육,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담 및 대인관계 해결, 심리치료 및 성격의 재구성입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계로는 결핍 욕구 중에 생리, 안전, 애정, 소속, 자존감과 성장 욕구, 자아 실현, 이지적, 심미적 프로그램 그리하여 그 프로그램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핍 욕구의 충족과 성장 욕구의 충족입니다. 내담자의 특성이나 문제 영역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피드백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스만의 체계적인 이론 기반에서는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을 설정하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개발 과정의 엄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김진환은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평가의 핵심 영역이 최종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운영, 참여자 등에도 있다고 봅니다. 변창진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 요구 사정, 2단계 계획 수립, 3단계 목표 선정, 4단계 내용 선정, 5단계 내용 구성, 6단계 도구 작성, 7단계 전략 선정, 8단계 평가, 9단계 관리입니다. 박인우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조사, 분석, 설계, 구인, 실시, 총괄 평가입니다. 서스만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문헌 연구, 활동 수집, 활동의 선정된 활동의 즉시적 효과 연구, 프로그램의 제작 및 예위 연구,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연구입니다. 변창진, 박인우, 서스맨을 그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비교했을 때 변창진은 프로그램 실시 대상의 요구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단계를 중요한 개발 단계로 고려하였습니다. 박인우는 프로그램 실시 대상의 요구 파악을 주요 단계로 고려하였습니다. 변창진과 박인우는 주로 고려하는 사항이 대상의 요구 파악입니다. 서스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의 모든 과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변창진은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순환적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보았으나 박인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서 김창대는 변창진, 박인우, 서스맨의 그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립은 기획, 요구 조사, 수정하는 계획 수립, 프로그램 목적, 목표 정리, 프로그램의 이론 모형 설정. 평가 내용은 요구 조사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활동의 수집, 지각된 효율성 평가, 활동, 내용, 전략의 선정, 요소 연구, 경험적 확인, 프로그램 구성, 평가, 내용, 지각된 효율성 평가, 요소 평가입니다.
여기서 요구조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잠재 대상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김창대 모델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개발과 평가가 통합되어 있고 예비 연구, 장기적 효과 제고 노력 단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이 개발된 후 원래 목적을 맞는 효과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예비 연구, 그 결과에 따라 원래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순환적, 재규정인 것을 강조합니다. 프로그램 실시 후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이디어 제안과 타당성 검토에서 이문미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상당 기간 및 조직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설정, 잠재적 고객 분석, 요구 분석, 확인된 교육 목표, 요구를 목표로 전환시킨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은 일단 합리성 증진, 효율성 증진, 생물성 관련된 집단 이해와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책무성이라는 것은 관련 이해 집단이 프로그램 가치를 적절히 파악하게 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며 책무성이란 프로그램 타당성을 합리화할 분석이나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야 할 집단으로 한 명의 전문가에 의한 기획보다 팀 체제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기획 과정이 목표 집단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린 크루터는 프로그램 기획은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과 전문적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는 현장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국가 사회의 현안 이슈, 조직 차원의 문제의식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표적 집단 추정 방법은 인구 집단,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대상자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를 분석할 때는 잠재적 대상자의 특성 분석, 어떤 특성을 중요 분석에 초점을 할 것인가. 캐튼, 웨스턴은 분석의 초점을 연령, 성, 교육 배경, 지적 특성이나 능력, 정서적인 성적 특성, 지각 운동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김진아는 생물학적 특성, 교육적 배경, 정의적 특성, 지각 운동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환경 분석에서 SWOT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기준으로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요인은 5년에서 10년 사이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 변화 요인과 흐름을 분석합니다. 내부 환경 요인은 프로그램 개발 실행과 관련된 기관 내부의 환경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요구 분석은 잠재적 대상자와 관련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정확히 분석, 가장 어렵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요구라는 것은 요구에는 개인 내적 욕구가 있고 규범적 요구, 지각된 요구, 표현된 요구, 비교 요구가 있습니다. 개인 내적 요구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결핍 현상이나 과잉 현상이 원인이며 심리적 요구로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는 사회 문제의 요구 측면에서 브래드쇼 4가지 범주로 유형화됩니다. 규범화, 지각된, 표현된, 비교 연구. 여기서 규범화 요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태가 전문가에 의해 일정하게 정의되어 기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규범적 요구의 중요한 강점은 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가 쉽고 구체적인 변화의 표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약점은 요구 기준이 전문가 개인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가 쉽습니다. 지각된 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지각한 요구로 개인이나 집단에서 자문을 구하여 확인합니다. 사회조사나 설문으로 파악하며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달라서 불안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수요자의 진솔한 요구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표현된 요구는 개인이나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보다 개인의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지가 중점입니다. 표현된 요구는 항상 실제 요구 수준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교 요구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성을 조사, 이런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인이나 집단, 기관, 지역사회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요구입니다. 요구 분석, 카프만은 요구 분석에서 조직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거 혹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된 대상 집단,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환경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중요한 문제가 과연 무엇이며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요구 분석의 단계는 첫 번째로 요구 분석 상황을 분석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고 요구 분석 방법을 선정합니다. 방법에는 기존 자료를 분석하거나 면담, 관찰, 집단 토의,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성, 필요한 정보를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분석의 용이성들도 같이 검토합니다. 요구 분석 계획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집하며 어떻게 분석하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요구 분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제공 출처에서 얻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입니다. 소규모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대규모 집단 대상으로 조사하는지, 대규모 집단일 경우에는 양적 자료인지 질적 자료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료를 분석할 경우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고 시간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할 경우 전문가 집단, 잠재자 수요자 집단, 설문이나 면접, 초점 집단, 델파이 기법을 이용합니다. 장점은 요구 조사의 대상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수 사람들로부터 질 높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명목 집단, 소규모 집단은 소규모 집단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명목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에 참가한 구성원이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여 구성원의 솔직한 의견을 이끌어냅니다. 델파이 기법은 집단 참여자 간의 물리적 대면 관계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으로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여전히 가능하게 합니다. 초점 집단은 집단 참가자들이 직접 만나야 하고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벌이며 집단 역동에 관한 것도 자료 수집 분석의 대상입니다. 절차는 4에서 10명 정도의 집단의 크기가 구성이 되고 회기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초점 집단의 활용은 가장 큰 목적은 관련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정 요구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자신의 의견을 배제한 중립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다중 방법 접근을 사용하는 수렴 분석은 하나 이상의 요구 분석 방법이나 다양한 정보 출처를 사용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삼각법이 있습니다. 매개 효과 가설은 평가 변인에 대해 원인 변인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 혹은 중주의 변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의 목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프로그램이 적절한 목표 행동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수 구성 요소를 갖게 되므로 이론적 가설은 다중 매개 변이를 포함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이들 구성 요소가 어떻게 목표로 설명된 변인이나 매개 변이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가장 최대 효과를 주는 매개 변이를 선택합니다. 조절 효과 가설은 조절 변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의 고유한 특성 변인입니다.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지원,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나타난 변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매개 변인에 대한 검증은 구조 방정식 모형 통계 패키지에 따라 합니다. 랍과 포트너는 목표 기술과 관련한 기준으로 반드시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야 하며 반드시 결과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성, 분명한 진술, 잠재적인 대상자 집단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절차로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요인을 구체화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합니다. 수집한 프로그램과 활동 요소를 정리하고 비교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활동 요소를 개발합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활동 요소를 조직하고 예비 연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수정 보완, 프로그램 지침서를 제작합니다. 수집한 프로그램 활동 요소 정리 방법에서 정리 항목은 프로그램 명과 개발 혹은 수정 연도,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서는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목적, 목표 집단,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술, 실시 상황, 연도, 대상 집단의 특징, 장소, 제공 가능한 자료와 가격과 판권, 빠진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활동 요소 선정 기준은 서스만 활동 요소 선정 기준으로 수용성, 접근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 목표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요소에 지각된 효율성 평가는 면접, 델파의 기법, 역할극, 초점 집단, 자기 보고식 질문지, 주제가 있는 이야기 기법, 카드 분류법, 투사적 기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직의 원리에서 체계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은 환경적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고 있으며 브론펜브레너는 인간 둘러싼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특정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의 장이라고 하십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포함됩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고 외부 체계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합니다. 거시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는 문화적 환경,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법적 체계 등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흐름과 관련 요인을 고려한 활동 순서는 먼저 대인관계 역동을 보고 두 번째 논리적 순서, 단순한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구성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순환성, 여러 번의 걸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번만 참여한 것만으로도 변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여러 번에 걸친 참여 강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연구에서 연구 설계 방법은 단위 집단 설계, 실험 설계 방법으로 성질 집단 설정이 있습니다. 유사한 시험 설계 방법이 있고 유사한 시험 설계 방법 우선 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실행은 광의 의미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
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 조직을 편성한 단계부터 실제로 활동을 실천하고 그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협의의 의미는 표적 집단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도입, 전개,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관련해서 놀레스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발 참가자, 조직 풍토, 사회 환경, 기관 지도자 능력을 프로그램 실행 변이로 지적하였습니다. 헤임밀리치와 놀랜드는 내용 환경 지도자 참여 집단, 개발자 참여 요인을 말하였고 2차적으로 문화와 조직을 더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5W1H 체크리스트는 황성철이 만들었고 6W1H 체크리스트는 김영숙이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점검할 항목을 정하였는데 실행 내용, 목적, 주체, 실험 대상, 실행 시기와 기간, 실행 장소, 실행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 관리 체계에서 첫 번째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데 프로그램 지도자를 선정하고 교육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홍보하고 참여자를 선정하며 장소를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맺는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설계자와 평가자입니다.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구성합니다. 집단 운영할 때 집단의 크기 어린 아동은 3에서 4명, 청소년은 6에서 8명, 어른은 12에서 1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프로그램 홍보할 때는 프로그램의 제목, 목표, 내용, 일시, 장소,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 도마의 법칙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 결정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사와 평가 용어는 좀 다른데 검사는 문항 내용에 대한 응답이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성취도나 능력 측정 능력에 국한합니다. 흥미나 성격은 규준 대비 피검자의 응답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구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속도는 진단의 치료적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행동, 증상, 문제 등에 대한 목록을 측정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구체적인 검사나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혜자에게 전달된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는 관리와 정의 일부로서 응용 연구에 속하며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차후에 다시 자금 지원할 만한지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논리와 연구 순서에서 기초 연구와 비슷합니다. 비교 기준이 포함되고 구조화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사명은 트리파디가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평가 과정은 평가, 자료의 보급, 자료 활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김영식은 평가와 결과의 보급과 활용 과정, 그래서 평가, 자료의 보급, 평가, 자료의 활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평가는 변화를 위한 협의라고 하였습니다. 평가를 수행하게 된 배경, 동기를 설명하고 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계획된 평가와 관련된 쟁점, 평가 결과에 따른 변화, 평가 실시자의 선택과 평가 순서 선정. 기존 자료 활용은 평가 실시 이전에 점검되거나 사전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자료의 보급은 평가 결과의 보급, 프로그램의 계몽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 자료의 활용은 프로그램의 활용, 책무성, 정당성, 정교화, 프로그램 설계, 명료화, 프로그램 개발, 상식적, 정치적 활용, 합리화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으로 프로그램이 지닌 목적이 곧 명확한 평가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로이스는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을 동기 측면에서 요약하였습니다. 평가 연구는 요구가 채워질 수 있는지 혹은 서비스 수혜자의 목표가 성취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활동 속에 항상 대안과 더 나은 방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신화는 목적에 따른 평가 수행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말합니다. 충분한 평가 이론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평가 의미에 대한 왜곡, 평가를 수행할 숙련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평가 의미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왜곡된 이유는 사람들마다 활용하는 합법적 기준이 다르고 평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방어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에 대한 신화 중에 이제 편견에 해당하는 것은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는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다른 편견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수를 계산할 수 없을 경우 평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상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해야 할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처치의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평가는 비판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프로그램은 특별히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목표 향상에 대한 측정만으로 충분한 평가 전략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평가는 충분한 지적 기초가 필요하며 평가는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메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모든 평가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정치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평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남보기 좋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흰색 칠하기, 객관적인 평가를 회피하고자 프로그램의 실패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 폐기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포지형은 겉보기 좋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체 하는 전략입니다. 지연 작전은 사실 발견 평가 연구를 핑계로 서비스 전달을 소홀히 하는 전략입니다. 대체는 프로그램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지만 더 잘 운영된 프로그램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전략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구성 요소는 투입, 산출, 성과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원리와 모형에서 평가 원리는 그 평가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측정, 평가 대상, 평가 기간이나 평가 정보의 활용을 포함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측정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우선순위, 효과성과 효율성 추진, 수혜자의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모형은 평가 목적을 기준으로 8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험 모형, 2. 목표 중심 평가 모형, 3. 인증 평가 모형, 4. 의사결정 중심 평가 모형, 5. 반론 중심 평가 모형, 6. 전문가 중심 평가 모형, 7. 이용가 중심 평가 모형, 6. 반응 중심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는 전반적인 서술에서 시작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평가 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7단계를 거치는데 평가 준비, 목적 확인, 진술, 평가 설계, 실시, 결과 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근거 점검표에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의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록 검토, 자기 보고식 평가, 면접, 관찰을 비교해보면 비용은 프로그램 기록 검토가 가장 낮고 면접과 관찰은 비용이 높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훈련 요구량은
프로그램 기록 검토는 적으나 면접과 관찰은 비교적 많습니다. 그 측정 방법으로 프로그램 기록 검토는 양적이며 질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조직 평가도 질적 내용에 따라 질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면접과 관찰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그 양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효과 평가는 집단의 그 평가 성과를 할 때 집단 비교 평가를 하는데 성과 평가를 시작하고 평가 설계 평가 과정 중 언제 누구로부터 칭찬감을 얻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에 계획이나 모델 제시하고 평가 수행시 지켜야 할 절차와 핵심 특징을 기술합니다. 이상적인 측정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당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이해하기 쉬운 측정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연구 설계가 세 가지 특징 개념을 하고 있는데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 검사를 하였는지, 무선 할당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는지, 다양한 유형의 통제 집단을 사용하였는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준시험 설계에서 이거 유사 실험 설계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 시계열 설계, 중다시 시계열 설계가 포함됩니다. 중다 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내적 타당도를 밝혀낼 수 있는 설계입니다. 내적 타당도를 위협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역사, 성숙, 검사의 방법, 측정 문제, 선발 문제, 피험자 탈락입니다. 제한에 대한 방어는 무선 할당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변인에 대한 집단 참여자, 비참여자 간에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의 비교는 T검정을 하고 세 집단 평균차에는 아노바를 실시합니다. 실험 설계에서 A, B, A 설계는 처치 철회 설계라고 하며 실험 설계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인과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관찰된 변화가 다른 외재적 변이 때문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 때문이라 확실히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게 해줍니다. AB 설계는 중지 반전 설계로 반전 처치를 한 번 더 둔 설계이기 때문에 개입 철회와 2차 개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 효과성은 더 강력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는 AB 설계가 프로그램의 인과성을 밝히는 내적 타당도가 약하고 AB 설계는 개입 철회에 따른 비윤리적 문제를 안게 된다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 설계로 두 개 이상의 AB 설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메타 분석은 이전의 다양한 연구, 즉 실험 설계, 준시험 설계, 종단 측정 연구 등과 같은 단일 체계 연구와 교차 상관 연구의 결과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메타 분석의 이점은 단일 프로그램 연구와 정통적인 질적 문헌 연구 간의 비교를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의 향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점은 관련 연구를 모두 다 평가할 수 없고 메타 분석의 특정 유형, 양적 연구만이 포함이 됩니다. 효과 크기를 쉽게 환산할 수 없는 연구는 메타 분석에서 제외가 됩니다. 메타 분석의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에는 유사하지 않은 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자는 네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숨은 주제를 찾고 자극적인 기능, 확증적 역할을 하는 기능, 해석적 기능을 합니다. 행동주제 집단 상담에서 행동 연습은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인지적 집단 상담은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 양식 치료 핵심 개념으로 베이직 아이디,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게스탈트 집단 상담에서 뜨거운 자리는 집단원 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 집단 상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자리에 빈자리에 앉는 기법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집단 상담에서 역설적 기법 중에 단추 누르기, 그다음에 단추 누르기, 마치인 것처럼 악동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악동 피하기는 내담자가 자기 폐회적 행동 영상을 상담 장면에 가져오는데 잘못된 가정도 사실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우월성의 추구의 일부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 자기 보호 경향성으로 보았습니다. 효과 크기의 추정치의 장점 중 하나는 그것이 실제적 해석에서 매우 유용한 일반적인 통계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코헨의 U3, 로젠탈과 루빈의 이항 효과 크기 비교, 비증목률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메타 분석의 절차는 개별 연구나 프로그램 평가를 실행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락과 립시는 메타 분석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연구물을 찾고 변인을 코딩하고 효과 크기를 계산하고 통계치는 기본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을 전체 표준 편차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과 결론 기술학의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고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만족도 평가는 참가자의 10%가 적절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관찰되는 집단원의 특징은 다른 집단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자기 개방을 합니다. 집단의 심리극의 구성은 주인공, 연출가, 보조자, 관객, 무대인데 기법은 마술 상점, 역할 바꾸기, 이중기법, 거울기법 등이 있습니다. 2인의 공동 상담자가 진행하는 집단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상호 유형 중에 기둥형, 순번형, 뜨거운 자리형, 자유부동형 등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 평가는 매 회기마다 실시할 필요는 없고 집단 상담 평가는 매 회기마다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평가 일차적인 목적은 목표 관리입니다. 평가 주체는 집단 상담자이며 대상은 집단원입니다. 평가 내용에는 집단의 분위기와 응집성, 의사소통 형태, 인간관계 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상담자와 집단원이 동반체제가 되어 집단 상담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단 상담 중에는 집단원에게 익숙한 사회적 규범과 다른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규범이 명확할수록 집단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집단원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